자연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네. 예, 동감하시죠? 네. 예, 때 맞춰서 다 계절도, 그죠? 봄 다음에 가을 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예, 그러고 또 이제 그 규칙과 질서를 다 지키면서 세상 만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순응에서 잘 맞춰서 살아가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자연에 어그러뜨려서 살려고 그러면 벌을 받게 돼요. 그게 병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은 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적응하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순응을 못하는 종들은 멸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계절에 맞춰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불자들은 이제 말씀 많이 들으시지만 생로병사 있잖아요. 네. 이 생로병사도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그 천수를 잘 지키고 잘 살고 누리고 마무리를 잘해서 이제 다음 생을 또 뭐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아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제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때 맞춰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비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피부가 많이 가려운 이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신데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체격도 크고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의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얼굴이 아주 뽀얗고 갸름한 미인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탤런트나 이렇게 이쁘신 미인들 보면 얼굴이 갸름하거든요. 이제 이분도 그렇게 생겼어요. 체격은 큰데.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환절기 때마다 비염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3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환절기만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뭐 기본적인 증상이 있잖아요. 콧물 막 흐르거나 코가 막히거나 그러면서 막 숨도 쉬기 힘들어지고 재채기 하고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호흡하기가 힘드는 증상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숨쉬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비듬도 많이 생기면서 갈증도 심하게 나고 또 얼굴에 막 열이 오를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도 돋고 특히 여기 턱 주위에 이쪽으로 이제 많이 돋는다 그러셨고 어떨 때는 이제 눈도 막 시고 아프고 그리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뛰고 떨리고 긴장을 잘하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뭐든지 앞서서 미리 걱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아주 많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부터 한포진이라 그래서 손바닥에 이제 땀이 축축이 나고 물집 생기고 껍질 벗어지고 이제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더 심하고 또 뭐 컨디션 좋고 조금 좋을 때는 또 덜하고 이제 이렇게 그걸로도 고생을 하시는데 더 힘든 거는 몸에 두드러기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 이제 피부과 약을 계속 드셔야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드시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이제 생활이 뭐가 좀 안 좋으시냐면 일주일에 2-3번씩 술을 드셔요. 요새 여자분들 술 드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일주일에 2-3번 드시는데 한 번에 이제 소주 1병 이상. 제가 이렇게 여자분들 이제 그 설문지 체크할 때 주 몇 회 음주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봐요 주량을. 어느 정도 드세요? 그럼 별로 안 먹어요. 소주 1병 이러시거든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저 별로 술 안 먹어요. 그냥 1병 정도? 또 뭐 많이 먹을 땐 1병 반 이러셨거든요. 이제 술도 드시고 이분이 이제 난소에 물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잠을 잘 못 주무셔요. 잠들기가 아주 힘들고 잠만 자면 이제 악몽을 그렇게 꾸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앞서서 걱정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네.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몽도 자꾸 꾸는 거예요, 그게.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특징이 아침이면 손이 붓고 저녁이면 다리가 붓는데요. 이제 소화기도 굉장히 안 좋으셔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몸이 나른하고 무기력해서 의욕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뭘 하기가 싫고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체격이 이렇게 크신 분들은요, 뭔가 통 크게 살아요. 이제 사업을 하셔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기력하면서 목에 이렇게 가래가 많이 껴있고, 그러니까 이게 갑갑해서 자꾸 잔기침을 하고 하고 목소리 가다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또 무슨 증상이 있냐면 변비가 심해요. 그리고 이제 변비가 심하니까 가끔 피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항문 같은 데 좀 찢어져서 피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피부약하고 그 부신피질 호르몬을 드시고 계신데요. 이 젊은 분이 증상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총망라해서 이제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맥을 이렇게 이제 찬찬히 해봤더니 심장 기능은 많이 약하고 기운도 많이 허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체격이 좋고 아주 늘씬하시니까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안 좋지만 아주 예민해서 화가 울체돼 있어요. 울체돼 있다는 게 뭉쳤다는 얘기거든요. 화가 아주 많이 쌓여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증상이 잠 못 자지, 악몽 꾸지,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얼굴에 열 오르고. 그러면 그 이제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여드름 같은 것도 돋아날 수가 있고, 눈이 시리거나 아프거나 이제 충혈도 잘 되거나 이런 거 오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여드름이 요쪽에 많이 나는 경우는 자궁 기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생리 전에 여기 많이 돋아났다가 생리 끝나면 또 싹 가라앉고, 그럼 이제 요쪽에 또 많이 나는 사람들은 소화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서 오셔도 얼굴을 딱 보면서 우선 맥보기 전에도 이분은 어디가 안 좋으시겠네가 짐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여기 쪽에서 이제 많이 나요. 그리고 전에 난소 이제 무록을 수술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난소에 무록 수술하신 거는 결과만 없앤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인은 그게 원인이 아니거든요. 왜 난소에 무록이 생기느냐?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이 생겨요.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화가 잘 뭉치는 사람들은 덩어리가 혹이 잘 생겨요. 그래서 주로 갑상선, 유방, 자궁 이렇게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민한 분들은. 이분도 여기 가래가 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칵칵 거리고 이제 헛기침하고 그러는 것이 실제로 가래가 많이 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가 뭉쳐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목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예,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서 그냥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얼굴이에요. 몸통이에요. 목이 여기 있죠. 제가 조금 이제 너무 확대해서 그렸지만 이거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하고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목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하늘의 천기를 받고 이쪽에선 땅의 지기를 받는데, 이 지기라는 거는 이건 공기고요. 이건 음식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목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식도가 있잖아요. 숨을 쉬면 코로 그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서 폐로 집어넣어주고, 또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위장에 넣어주면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영양분을 이제 곳곳에 이렇게 뻗어주고 머리로 잘 올려줘야 이제 두뇌가 활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기능이 그래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잘 오는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고 화가 잘 쌓이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화가 뭉쳐서 오는 증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가래가 껴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래가 많이 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뭉쳐 있으니까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 이제 매핵기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가래 뱉어내려고 해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억지로 이만큼 나오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본인은 갑갑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치료를 할 때 다른 증상도 많이 있지만 여기가 불편하면 요걸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야 상하 소통이 잘 되는 거고 하늘하고 땅이 연결이 잘 되는 거죠. 하늘하고 땅은 짝꿍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이질 하나만 있지 않아요. 하늘만 있거나 땅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같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불교에서 인체를 뭐라고 해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한의학에서도 인신 소우주라고 그래요. 몸 하나는 하나의 우주예요. 완전체예요. 근데 이게 잘 돌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기능을 잘 해야지 건강하게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불편하죠. 그리고 가끔 여기 목에 화가 쌓이는 분들은 매핵기 증상도 있지만 또 목소리가 잘 쉰다든지
또는 목이 잘 갈라진다든지 목이 잘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가 잘 쌓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일로 화가 오르니까 여드름 돋죠. 그다음에 머리도 띵하고 막지가 않죠. 거기에다가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화가 뭉치니까 일로 맑은 기운 못 올려줘서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화를 내려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을 자고 여기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앞서서 걱정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서 악몽도 꾸고 잠도 못 자고 지나치게 이제 앞서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은 딸리니까 나른해지고 무기력하면서 이제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잡수는 것도 이제 자꾸 시원찮아지니까 변이 힘들어지죠. 재료가 적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여기에 증상 중에 제일 불편한 게 그 두드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나타나는 건 피부에 막 두드러기 돋고 가려워서 잠 못 자고 해도 피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화가 많이 뭉쳐 있으면 그게 이제 발산하려고 피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증상 중에서 피부가 가려운 게 병일까요? 병 아니에요, 그건. 왜? 내가 살려고 긁는 거예요.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화가 올라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긁어주면 그 긁는 것도 이제 물론 심할 때는 계속 긁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가려워서 조금 긁고 나면 조금 있다 괜찮아지잖아요. 혈액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진액도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안 가렵죠. 한의학에서는 증상을 다 병으로 보지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가려워서 막 피부과 약 잡수면 일시적으로는 덮어놔서 증상이 덜 나타나다가 또 약효가 줄어들면 다시 또 가렵죠.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심해지고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그럼 어떻게 드렸느냐. 여기도 화가 쌓였지, 피부도 많이 가렵지. 그러면 또 비염도 심하죠. 이런 경우에 비염이라고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화를 내려주면 여기도 맑은 기운 올라가서 코도 뻥 뚫려요. 또 피부에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니까 일석몇조예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일석 몇 조 돼.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더니 차츰 이제 이 가려운 것이 없어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잠도 잘 주무시고 체력이 보충되니까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도 나른하고 무기력한 것도 좋아지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 주의를 드렸어요. 뭐겠어요? 술. 우리 이제 피부가 가렵고 열이 많이 몰리는 것도 음식도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 요새 뭐 아토피니 건선이니 해가지고 피부 증상 많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도 가만히 살펴보면 음식으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음식 중에서 술은 열이 제일 많은 음식이에요. 동의보감에 대열 대독하다고 돼 있어요. 열이 엄청나게 많고 독이 많은 음식이. 그러면 술을 적당히 마셨을 땐 약주예요. 약주라고도 하죠. 기분 좋게 3잔 약주예요. 그런데 기분 나쁠 때 3잔, 이건 독주가 될 수도 있어요. 술은 기분 좋을 때 드셔야 돼요. 축하할 때. 기분 나쁠 땐 술 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잔 넘어간다, 독주로 작용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여자분들은요, 남자에 비해서 열이 쌓일 확률이 많아요. 예민하니까. 근데 거기다 열을 보태주는 음식을 드셔보세요. 술. 이 피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좋아졌다가도 이게 다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시라고 이제 부탁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피부가 아까 희다고 했는데, 피부가 흰 분들은요, 기후에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환절기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환절기 때 특히 찬바람 많이 쏘이지 마시고 찬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제 이런 거 주의사항 이제 해드려요. 이분은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해갖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감기기가 늘 있고 이명 있고 그런 분이셨는데요. 살이 좀 이렇게 퉁퉁하게 쪄 있으신 분이에요. 7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 늘 감기가 걸려 있어요. 가을부터 봄까지는 거의 감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 감기가 들면 몇 달씩 간대요. 요번에도 한 2달 전에 감기가 찬바람 잠깐 쏘이고 이제 감기가 드셨는데, 아무리 기침, 가래, 콧물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잡숴도 별로 그냥 쬐끔 좋아지다 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머리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지 귀에서 나는지 소리가 계속 난대요.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이렇게 인상 쓰는 것처럼 하고 오셨어요. 뭔가 편치 않은 분들은 요게 요렇게 인상을 쓰고 오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리 나는 것이 이제 밤에 아주 심하시고, 그래서 잠잘 때 아주 힘이 드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손바닥까지 이제 찌릿찌릿하시대요. 그러니까 증상이 이제 조금 더 심해지신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렇게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막 하시더니 배꼽 옆으로 이제 이렇게 당기는 듯하고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시니까 이분 예민하시거든요.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못 참으셔요. 이제 병원에 가서 막 검사하고 그랬는데 다 정상이라 그러는데도 본인은 힘들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1년 넘게 오시는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번씩 그렇게 불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소변을 자주 보시는데 특히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더 자주 보셔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우선 화장실 먼저 갔다 와야 되고 이러면 여기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주 대답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제 이렇게 소변 유난히 자주 보시면서 그 다음에 또 혈압약 드신 지 한 7년 되셨고 유산을 또 여러 번 하셨대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제 유산을 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요 얘기 먼저 하면요. 동의보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출산을 했을 때보다 유산을 했을 때 10배나 더 조리를 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보통들은 유산하시고 나서는 조리하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죠? 그냥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고 하시는데 나이 드셔서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유산을 하고 나서는 몸조리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출산 후에 조리하시는 것처럼 당분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여러 번 하시고 조리 안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냐면 노인들이 연세가 드시면 기운이 차츰차츰 떨어지시면서 그럼 이제 오장육부의 기능도 약해지고 그러면 또 차츰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증상은 감기 비슷한 증상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경우엔 그걸 허로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증상은 감기 증상처럼 와요. 그런데 그럴 때 감기 치료를 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체력을 보충하고 이제 이렇게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감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이분도 이제 감기 한 번 들면 몇 달씩 간다는 얘기가 감기 치료를 해서 그런 거예요. 허로증으로 치료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시고 이제 진맥을 해드렸더니 체력이 굉장히 약하시고 이제 호흡기를 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이런 분들이 더 감기 치료가 빨리빨리 안 되죠.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 요만큼 신경 쓸 일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러시고. 이분이 이제 아까 살이 쪄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분도 건강하게 찌는 살은 아니에요. 쪄 있는 살은 아니고 힘이 딸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푸석푸석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밥을 한 숟갈만 먹어도 뭐 안 먹고 사는데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 있어요. 예. 이제 이분도 좀 그런 편이시고. 이렇게 이제 선천적으로 호흡 기능이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은 찬바람 같은 걸 조금만 쏘여도 이제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감기 증상도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와요. 몸에 이제 열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증상이 뭐 이렇게 목이 잘 붓거나 고열이 나거나 이제 아이들도 뭐 경기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고 몸이 좀 찬 기운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냥 기침 콧물, 맑은 콧물 흘리고 기침 조금 하고 열이 나도 그냥 미열 정도. 그러니까 그 감기 증상을 보고도 이분은 열이 많은 분이다, 또 몸이 찬 쪽으로 가는 분이다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두 체질에 똑같은 감기약을 쓰면은 좋아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열이 많은 분들은 열을 좀 내려주면서 이런 감기약을 써야 되고 이렇게 또 몸이 찬 쪽으로 가는 분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다른 거예요. 한의학은 감기 하나를 치료하더라도 굉장히 세분해서 처방도 다양하고요. 치료법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좀 그 호흡기를 약하게 타고났고 기운이 딸리시는 편이고 몸이 찬 쪽으로 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보신다 그랬는데 예민하시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화장실부터 가시는 거예요. 대개 이제 소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랫배가 차면서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이제 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본인 스스로도요. 그렇게 하시면 그 증상이 조금씩 덜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지 귀에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고 머리도 핑 돌고 어지럽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운은 보충함. 기운이 딸려도 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저기 우주에는 중력, 지구상에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의 힘은 밑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 힘이 약한 분들을 거꾸로 끌어올리는 걸 못 해요. 그래서 이쪽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명이 있거나 이제 뭐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거나 이런 분들은 기운이 딸리는 분들이 많아요. 기운이 딸리면서 화가 오르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제 이분은 그래요. 그래서 체력을 보충하고 화가 오르는 걸 내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감기가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금방 감기가 좋아진 적이 없대요, 본인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절에 가시면 이렇게 향 피워놓잖아요. 향내만 맡아도 목이 막 찌르듯이 아프고 쎄하고 이러셨대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지시고 이명 나는 게 이제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일로 맑은 기운을 올려주시는 거죠. 여기도 편해지신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여기 화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예민하시기 때문에 여기 화가 잘 쌓이니까 자극에 이제 민감한 거예요. 향내 같은 거 맡고도 목이 쎄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좋아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손끝이 찌릿하고 이제 손바닥 찌릿하고 이것도 좋아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감기만 안 걸리고 살면 좋겠다 이러셨었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너무 행복해셔갖고 거의 매일 절에 가시는데도 감기 안 걸리니까 신바람 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방생을 가고 싶어도 갔다 오면 아프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도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못 갔었는데 요번에 방생 갔다 왔는데도 내가 병이 안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이렇게 치료가 잘 한의학으로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지 몰랐으니까 이제 1년에 몇 번씩 환절기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절에도 열심히 잘 다닐 수 있고 좋을 것 같다 이러셔서 조심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요, 제가 감기를 치료해드린 것이 아니라 허로증을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허로증 치료가 뭐냐? 체력은 보충해드리고요, 화가 오르는 건 내려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증상이 몸이 균형이 맞춰지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지시는 거죠. 예. 이분은 이제 그렇게 방생도 다 다녀오셨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거보다. 요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남자분이신데요. 정자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얼굴이 이제 희고 살은 별로 안 찌고 보통 체격인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이에요. 남자분이. 그리고 4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결혼한 지 6년이 되셨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가셨더니 이분이 정자 숫자가 부족하고 활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방법 없죠, 병원에서.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한의학적으로는요, 이 저기 아랫배에 명문화라고 있어요. 단전 부위에. 남자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문화가 좋아야, 밑불이 좋아야 정자를 잘 만들어내고 활동성 있게 이제 이런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아랫배가 차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나와요. 네, 이렇게 그건 살이 찐 게 아니고 배가 차서 부푼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기능도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저기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B형 간염 보균이시래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 억제제 이런 거를 드시고 계신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무실 때 이렇게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이분은 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데 한 번 드시면 거의 폭음 수준으로 드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이 먹는 거를 참 좋아하세요. 잡수는 거를. 그냥 늘 과식을 해요. 입맛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입냄새도 많이 나고 혀에 태가 두껍게 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요, 혀의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색깔이 어떤지 또 왜 꼈는지 그거 원인을 찾아서 같이 치료를 해드리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명문화 얘기를 했는데 밑불이 현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대개 임신이 어려우면 여자 쪽의 문제로 보잖아요.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생활하시죠. 또 전자파에도 노출이 많이 되죠. 체력도 과로도 많이 하고 사시죠. 술 많이 먹죠. 이런 원인들이 그 이제 정자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랫배가 찬 분들은 더 그게 이제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츰 그 좋아진 게요. 배가 들어가셨어요. 배가. 왜 배가 들어갔느냐? 여기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면요. 복부가 율동을 해요. 그러니까 복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필요 없는 게 빠져나가는 거죠. 신기하다고 배가 들어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좋아졌으면 물론 이제 정자를 잘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검사 안 해봐도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잡수는 걸 이제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든지 잘 먹으면 위가 튼튼하신 줄 알아요. 그렇진 않아요. 잘 잡숴도 지나치게 드시면 위장 기능이 항진돼 있는 거예요. 지나쳐도 안 좋은 거고 또 소화가 늘 안 된다는 분은 모자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체하죠. 이분은 지나치는 분이기 때문에 속에서 열이 오르니까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혀에 태가 끼는 거예요. 두껍게. 아무리 양치질 할 때 닦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 속에서 위장 기능을 조절해서 열이 안 올라오게 해드려야지 아무리 혀 닦는다 그래서 그거는 일시적인 거. 조금 있으면 또 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분은 하체 쪽으로는 찬 기운이 많이 돌고 열은 일로 많이 몰리고 이러니까 귀에서도 소리가 나고 또 이제 이렇게 이분이 또 이제 저기가 있어요. 잘 때 이제 이명도 잘 생기지만 숙면도 잘 못하면서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걸 하나씩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에 있는 열을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에 있는 열을 조절해주고 그랬더니 배가 들어간 것도 좋아하시지만 식욕을 조절할 수 있어졌어요. 전에는 밥 먹고 돌았으면 또 뭐가 잡수고 싶고 또 그냥 이렇게 이제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을 수가 있고 그 자제가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위장 기능을 조절을 해드리니까 음식도 적당하게 드실 수 있어지면서 그러니까 일로 맑은 기운을 올려줄 수 있죠. 이명이 그래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명이 있는 것도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이분은 이제 이명도 좋아지고 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식은땀 흘리는 것도 좋아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드릴 때 비슷한 증상이라도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은 다 다르게 봐요. 이명도 아까 제가 다른 분 이명 말씀드릴 때는 진액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이제 이쪽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줘서 이명이 온다. 기운이 딸려서 못 올려주는 거다 했지만 이분은 위장에 열이 많으니까 열이 일로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명 생기는 거는 또 달라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명 생기는 건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명도 있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귀가 멍하면서 말을 하면 말소리가 울린대요. 우웅웅.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실증, 허증 이렇게 이제 몸이 너무 지나쳐서 병이 오는지 부족해서 병이 오는지 그거 구분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증으로 온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진액을 못 올려서 오는 건 허증으로 온 거예요. 허해져서. 그래서 제가 허로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랫배 여기 따뜻하게 해드리는 거, 명문하를 좋게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남자분들은 소화가 안 돼도요. 위장을 직접 치료하지 않아요. 아랫배 밑불이 천차나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명문화를 좋게 해드리면 이제 소화 기능도 좋아지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상담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어느 분 하실까요? 예,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예. 네, 저는 50대 초반인데요. 네. 요즘 눈이 많이 침침한데 그냥 네. 침침한 정도가 아니고 책이나 이렇게 문자 메시지 그런 거를 좀 장저기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좀 보기가 보고 나면 눈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눈이 막 빠질 빠질 듯이.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예,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세요. 예, 예. 그게 최근에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한 1년 정도. 아, 1년 정도 예, 되셨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폐경은 되셨어요?
완전히는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도 가끔 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뭐 수술하셨어요? 이 3살 때. 아,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음성이 약간 네네. 이제 이렇게 허스키하게 그렇게 네, 나오시네요. 네, 왜 수술하셨는지 아세요? 홍역에 바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예. 제가 진맥 먼저 네, 네,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예. 예. 마이크 요렇게 하고 계시고요. 예. 긴장을 좀 잘하시는 편인데요. 예. 민감하셔요. 예, 되셨고 왼손 보세요. 예. 50대 중반이시라 그러셨죠? 초반이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이게 몸살기 같은 게 좀 잘 있지 않으세요? 몸이 찌뿌둥하시고.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이제 눈이 제일 불편하신데, 50대가 넘으시면 간 기능이 약해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도 보면 간에 혈이 부족해지고 이제 담즙이 줄어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이제 저기 간에서는 피를 만들기도 하고 저장도 하고 뭐 이제 또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해독 작용도 하고. 근데 그게 충분해야 눈에도 잘 보내주는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충분히 못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조금 더 심한 분이 있죠. 이분 제가 진맥하면서 이제 긴장 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일로 화가 잘 오르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목에 흉터가 있어서 제가 아까 수술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요것도 물론 어떤 원인에서 수술을 하셨건 어떤 이유에서 수술하셨건 일단 목에 뭔가 손상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화가 뭉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지금 약간 허스키처럼 그러시잖아요. 그건 이제 수술 후유증으로 그러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자기 성향대로 증상이 오고 이제 몸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은 일로 화가 잘 오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눈은 가슴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스트레스 잘 쌓이고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 화가 잘 쌓이는 분들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픈 증상도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 나가는 것 같이 눈이 막 열이 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화가 좀 많이 쌓여 있고 이제 간에 혈을 충분히 이쪽으로 공급을 못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분은 이제 그 긴장도 잘 하시지만 늘 몸살기 같은 게 잘 있고 찌뿌둥하고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씩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셔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식이라고 그래봐야 남보다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조금씩 더 먹어요. 잡수는 건 좋아하셔요. 그리고 위는 튼튼해요. 이분은. 그렇지만 지나치지 않게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의 성향은 무슨 일이 있으면 끝을 봐야지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리를 많이 하고 사시는 체질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거 이렇게 글씨라든지 뭐 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보실 때 이제 눈이 화가 많이 올라가서 이게 침침하고 이러면 글자를 봐도 잘 안 보이거나 이렇게 이거 보다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 막 잘 일시적으로 안 보이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간에 피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화가 내려주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에서 어떻게 조절을 하시기는 힘드시는데 눈에 열을 내려주는 거는 이제 결명자 같은 거는 차로 좀 달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간에 열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달이지 마시고 그걸 이제 연하게 달여서 하루에 이제 한두 잔 이렇게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녹차도 이제 간을 조금 서늘하게 해주는데 그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드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하시고 중간에 이제 손을 많이 비벼서 눈이 피곤할 때 이제 뭘 보고 눈이 이렇게 불편할 때 비벼서 눈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비비면 여기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 기운으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 피곤할 때는 그거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선생님 아까 손 드셨죠?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사는 네. 모범. 60대 후반입니다. 네, 그러세요. 근데 언젠가부터 발이 그렇게 시려요. 발이 시리시고요. 예, 발이 네. 시렸고 그리고 저도 저 아줌마 말씀대로 눈이 좀 침침하고요. 네. 그리고 또 머릿속에서 각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두피에서요? 비듬처럼? 두피에서. 예, 아주 예, 예. 시도 때도 없이 또 쏟아져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지금도 쏟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감든 안 감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렵기도 하시고요. 가끔 가려요. 예, 비듬만. 그래서 뭐 그렇고 또 저기 만약 자다가
화장실에도 갈라치면은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예. 딱 일어나시면 이제 휘청하세요. 보통 땐 괜찮으신데 예, 보통 주무시다가 때는 일어났을 때 그렇죠. 그러신 거죠? 예, 보통 때도 그렇게 맑은 정신은 아니에요. 아, 그러셔요. 예. 예, 예. 제가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60대 후반이시고요. 예. 자, 왼손 보시고요. 힘 빼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랫배가 좀 찬 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셔서 체력이 조금씩 딸려지시면 이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체가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하체 쪽으로 찬 기운이 많이 돌고 그다음에 선생님 같은 체질의 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죠? 화는 일로 많이 뜨면서 찬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누구나 전체가 차거나 전체가 뜨겁지는 않아요. 따뜻한 기운과 찬 기운이 서로 잘 돌아가야 몸이 건강하고 이제 활력이 있으신 건데 어느 순간부터 체력이 딸리거나 연세가 많아지거나 하면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하체 쪽으로 찬 기운이 도니까 발끝이 시리고 그러면 아까 제가 명문화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명문화가 좀 부족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도 좀 자주 보시거나 시원하게 못 보실 수도 있고 발도 시리고 그게 조금 더 이제 힘드실 때는 뭐 저리거나 쥐가 나실 수도 있죠. 하체 힘이 약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제 이쪽으로는 열이 많이 물리고 저기 성향이 잠시도 가만 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도 몸을 많이 쓰고 사셨을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거나 몸을 많이 쓰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면요 에너지 소모 굉장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그 체중의 변화가 크지 않죠. 그리고 잠시도 가만 안 계셔요. 그리고 아까 이제 머릿속에 비듬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일로 열이 많이 몰려서 오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두피가 건조해지면 이제 비듬이 많이 생기거나 그게 더 안 좋아지면 이제 머리가 탈모가 오는데 대개 남자분들은 탈모까지 오려면 정도 부족해질 때 탈모가 와요. 여자분들은 혈이 부족해질 때. 그러니까 화가 오르면서도 피를 쫙 끌어올리지 못하면 여자분들은 탈모가 오고 남자분들은 정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제 남자분들이 탈모가 오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가셨어도 어쨌든 화는 일로 많이 오르시니까 지금 얼굴도 약간 붉은색을 띠고 계신 걸로 제 눈엔 보여요. 네. 일로 화가 오르시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뭐가 있으면요 그걸 하지만 없어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고 사셔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절을 잘 안 하시면 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발이는 더 차지고 발 하체 쪽으로는 더 차고 그러면 지금은 발끝만 시리다가 점점 심해지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는 열이 더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허리도 협착된 거 수술했어요. 아, 수술하셨어요. 네. 척추도 약간 삐뚤어져 있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대장이 길고 차기 때문에 가스도 잘 차고 이제 음식에 따라서 변이 또 안 좋아지실 네, 수도 방구도 있어요. 잘 깨요. 그렇죠.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걸 좀 줄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이제 약주는 안 하신다 그랬는데도 약주 하시는 분처럼 얼굴이 붉으시거든요. 꼭 이제 술을 잡숴야 뭐 열이 몰리고 이거는 아닌데 성향이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요. 아, 운동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이제 네. 그러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조금 하면 했다는 느낌이 안 드실 네. 거예요. 많이 해야 좀 운동 좀 했다.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쓰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발끝 시리신 거는 뭐 저절로 이렇게 조심해서 좋아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불편하실 때는 치료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체 힘이 약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못 잡아요. 네. 그리고 화가 올라도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걷다가 뭐 파킨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걷다가 쓰지 못하고 이렇게 가듯이 근데 파킨슨은 아니에요. 하체가 약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자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딱 일어났을 때 화가 일로 잘 오르는 분들은 금방 중심을 못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셔야 돼요. 어쨌든
내가 가진 체력 한도 내에서 쓰셔야지 이걸 지나치게 쓰신다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중심 못 잡시는 거, 이거 빈혈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체가 약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치료가 필요하시다는 것이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발 시리는 거, 어지러운 거, 또 일로 열이 올라서 여기 두피 건조해지는 거, 이런 게 조절이 되시는 거예요. 예. 네, 또,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또 누구 계세요? 아, 여기 계시고. 말씀하세요. 예, 선생님 저는요. 네. 요 근래로 와서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릎이요? 양쪽 네, 다요? 네. 그러셔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무릎이 아프신데 어떻게 아프세요? 무릎이 계단에 올라갈 때 그렇게 계단 아파요. 올라가실 네. 때, 올라갈 때 제가- 내려갈 때 이렇게 그러시고. 그러니까 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약도 먹고 그래요. 혈압약 얼마나 드셨어요? 한 10년이 오래 잡수셨네요. 예. 많이 높아요? 그렇게 혈압이? 높진 않고 지금은 이제 혈압약 계속 먹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셔요. 하지만 예. 계속 먹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드시면 이제 평생 드시는 걸로 네. 알고 계시잖아요.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예. 네. 이분도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자, 왼손 보시고요. 긴장 엄청나게 하셔요. 예, 되셨습니다. 이제 이분은 지금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선 이분의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눈이 참 이쁘시지 않아요? 웃을 때 이렇게 반달 이런 분들은 화가 많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화가 많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착하고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나 잘해주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기운 맞춰주고 분위기 메이커하고 이러실 거거든요, 이분이. 그런 분들은 성격도 굉장히 밝고 즐거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남들한테 다 배려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그걸 하지 마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화가 잘 쌓이는 분이고 긴장 잘하고 예민하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분은 앞으로 골다공증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뼈가 약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원래는 뼈를 그렇게 약하게 타고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도 아마 바질바질거리면서 움직이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멈춰 있으면 좀 답답한 성향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제 움직이시거나 이러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여자분들이 이제 폐경이 완전히는 안 되셔도 폐경이 될 때쯤 되면 뼈 속에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뼈 속에 칼슘을 잡아주는데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 칼슘을 덜 잡아주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활동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줄이시도록 하고 운동 같은 것도 그냥 적당히 하시도록 하고요. 무릎이 아프신 거는 이제 치료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나치지 않도록 하시도록 지나치지 않게 생활하시고 다 건강하시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